AI 주식 이야기하면 대부분 엔비디아부터 떠올립니다. 칩을 만드는 회사, 플랫폼을 가진 회사, 모델을 만드는 회사들 말이죠. 엔비디아는 AI 연산에 필요한 반도체를 만들고,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은 그 위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와 AI 모델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관심은 대부분 누가 더 좋은 AI를 만들었느냐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AI가 실제로 조직 안에서 굴러가게 만드는 회사는 어디일까요? 즉, AI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AI를 써먹는 회사를 만들어주는 곳은 어디냐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할 기업은 팔란티어입니다. 사실 팔란티어는 오랫동안 투자자들에게 미움받아온 주식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정부와 군대 이미지가 너무 강했습니다. 팔란티어의 초기 고객은 CIA, 국방부, 정보기관 같은 곳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즉, 사업 내용이 기밀이 많고 외부에서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뭘 해서 돈을 버는지 잘 안 보이는 회사였던 거죠. 둘째, 상장 이후 오랫동안 실적보다 스토리가 앞섰습니다. AI 회사라고 불리긴 했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질문이 따라다녔죠. AI 회사라면서 왜 돈을 못 버느냐? 이런 요소들이 겹치면서 팔란티어는 항상 잘 모르겠는 주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실제로 팔란티어가 뭐 하는 회사인지 물으면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면서 AI 관련 주식이긴 한데 정도로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팔란티어가 정확히 무슨 회사인지, 그리고 이 회사가 왜 2026년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지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연필을 만듭니다. AI 연산이라는 문제를 풀기 위한 도구를 파는 회사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노트를 만듭니다. 연필로 계산한 내용을 정리하고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럼 팔란티어는 뭘 할까요? 팔란티어는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선생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팔란티어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데이터 분석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팔란티어는 데이터를 보고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결정을 조직 안에서 어떻게 실행할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해주는 회사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쟁 상황에서는 어떤 부대를 어디에 배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보급 물자는 언제,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순간순간 판단해야 합니다. 기업에서는 어떤 공정이 병목인지, 어디서 비용이 새고 있는지, 어느 시점에 생산을 멈춰야 손실을 줄일 수 있는지 계속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공장에서는 어떤 설비가 언제 고장 날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정비를 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돌려도 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 모든 건 단순한 데이터 분석이 아니라 결정의 문제입니다. AI는 계산을 해줍니다. 수치와 확률을 뽑아줍니다. 하지만 그걸 실제 행동으로 옮기려면 조직 구조, 보고 체계, 권한 설정까지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팔란티어는 그 계산을 실제 행동으로 바꿔주는 회사입니다. 이게 다른 AI 기업들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엔비디아는 칩을 팝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플랫폼을 팝니다. 구글은 AI 모델을 팝니다. 팔란티어는 의사결정 자체를 팝니다. 그래서 팔란티어가 한번 조직 안으로 들어가면 쉽게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업무 프로세스, 조직 구조, 보고 체계까지 팔란티어 기준으로 재설계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락인 구조라고 부릅니다. 한번 쓰기 시작하면 다른 회사로 바꾸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라는 뜻입니다. AI 시대의 진짜 경쟁은 누가 더 똑똑한 AI를 만드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더 깊숙이 조직의 의사결정 안으로 들어가느냐입니다. 팔란티어는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팔란티어를 다시 보기 시작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AI를 도입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는 사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직이 바뀌지 않으면 AI는 그냥 비싼 장난감이거나 비용일 뿐입니다. 팔란티어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AI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현장에서 함께 설계해 줍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는 정부 계약 중심 회사에서 민간 기업으로 점점 확장되고 있고 실험용 프로젝트가 아니라 실제 운영 계약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왜 2026년이 중요한지 이야기해 봅시다. 2024년과 2025년은 AI 도입 경쟁의 시기입니다. 누가 더 빨리 AI를 도입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기준이 바뀝니다. AI를 도입한 회사와 AI로 성과를 낸 회사가 명확하게 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시장의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누가 AI를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누가 AI로 실제 돈을 벌었느냐입니다. 이 질문에서 팔란티어는 유리합니다. 팔란티어는 AI 기술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AI 성과 시스템을 파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고 CEO 중심 구조라는 점도 변수입니다. 정부 계약 비중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주식은 무조건 오른다는 주식은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시장이 팔란티어를 과소평가해왔던 이유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가장 화려한 AI 주식은 아닙니다. 대신 가장 늦게 이해되고 가장 늦게 인정받는 유형의 회사입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 이런 회사들은 보통 오래 살아남고 오래 지배합니다. 2026년 AI 주식의 기준이 바뀌는 순간에 팔란티어를 다시 보게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